제가 창신동 주민으로 산 지 10여 년, 그리고 창신동 라디오 덤이라는 마을 미디어에서 활동한 지 만 5년이 됐는데요. 2014년에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창신승인 지역이 서울에서는 최초로 이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는 마을에서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지켜본 사람으로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저희들 작년 여름에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했던 이제 공동육아로 참여하고 청소년이 이제 저희들이 봉제를 많이 하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봉제인의 자녀가 이제 자신도 직접 봉제를 한번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그다음에 뭐 라디오로 참여하는 분들, 그다음 센터장님, 그리고 이제 서울시 이제 박원순 시장님까지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자리 사진을 제가 이제 맨 앞에 모델 뒀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도시재생에 대해 접했을 때 주민들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으로 성장하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심사를 할 때 창신동 라디오덤이 어떤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심사할 때 저희들이 이제 심사 발표를 공개 방송 형태로 진행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그 추진 과정을 쭉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도지역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긴 한데요. 실험이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도시재생 초기에 진행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오늘 발표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도시재생 성공의 열쇠인 주민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이것은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공론장은 그냥 마이크를 들이대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한계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주민 참여의 면면을 봤을 때 때로는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촉진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공동체 미디어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 이게 오늘 발표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그 정확한 상황 파악을 좀 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의 전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재생으로 선정되는 곳은 노후 주거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 생활적으로 여유가 적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나 공적인 발언에 훈련된 분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아 실현이 된다고 느낄 때 그 참여도가 확 높아질 수 있는 중산층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 주민협의체라고 이제 주민들이 협의하는 그 모임에서 회의하러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안 오십니다. 결국 모이는 분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신 50대, 60대 가옥주가 주로 참여하십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가옥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근데 세입자나 젊은 세대, 그리고 마을 활동가는 또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식적인 주민 발굴 과정이 필요하고, 그들의 의견을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합의와 결정 주체로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본인의 경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에 어떻게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지를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로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 활동으로 참여하는 그냥 의사결정이 아니라 활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이 시작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회의를 열고 공적으로 발언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제대로 되느냐?
실제로는 삿대질과 그 고성에 오고 가거나 아예 침묵하거나 그런 경우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합의와 결정의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그 상당한 역량이 필요해요. 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현안에 대해 그 사실에 근거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이제 맞지 않더라도 최소한 안전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동체 미디어가 그런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예로요. 제가 그냥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 주민협의체 회의를 기록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촬영하려고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거기 참여하셨던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게 미디어의 위력을 봤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지금까지 회의에서는 이제 고성을 지르는 싸움이 많았는데 카메라가 있으니 자중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록이 되어서 자료로 남고 그리고 그게 전파될 수 있다. 이 전제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내 행동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힘을 갖습니다. 제가 여기 그 공익과 품위, 합리성을 강제하는 힘으로서의 미디어라고 썼는데요. 이 단어들 제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실제로 벌어지는 합의와 결정의 과정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더라.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미디어가 제공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중요한 현안인데 주민들의 일상 경험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의 경우, 그러니까 특히나 도시재생에서는 도시공학적으로 막 따져봐야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능력으로는 이제 감시가 어렵고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민이 거의 오지 않는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는 들러리가 되기 쉽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무주공산이 돼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한 내용이 편협한 주장이더라도 쟁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도 힘들고, 그러니까 도시재생 센터도 힘들고 또 주민들도 머리가 아프고 때로는 내가 들러리야 하는 굉장한 어떤 자괴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선별하고 건강한 쟁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센터가 해야 될까요?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센터는 일의 성과가 중요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은 철저하게 주민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공동체 미디어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마지막인데요. 주민들이 활동의 주체로 참여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역의 역사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뭐 돌봄이나 치안이나 뭐 학습 동아리처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주민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도시재생에서는. 근데 그거를 대체로 주민공모 사업의 형태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 사람을 모으는 게 힘듭니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희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불법 현수막과 불법 포스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법을 지키고 싶으나 불법에는 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현수막들을 다 걸고 이제 떼가도 별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죠. 공동체 미디어의 플랫폼이 주민들에게 확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잘 정비만 된다면 주민들 간의 획기적인 소통과 정보 공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뭐 구상도 되게 많이 해봤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니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홍보와 정보 공유의 문제에 공동체 미디어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참여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공론장을 열어서 주민들이 공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시도했던 공론장 사진인데요. 여기 뭐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나 뭐 아니면 그 주민협의체 대표 중에 한 분, 그다음에 여기는 저 가운데는 그 주민공모 사업으로 진행한 장터에서 주민공모 사업에서 진행한 그 마을 오케스트라가 지금 연주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내용은 공개 방송의 형식으로 진행됐고 녹음해서 방송으로도 송출이 됐고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지금까지 도시재생에는 공론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 역량 강화를 촉진하고 때로는 견인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실제로 해봤더니 이것은 상당한 품위 들고 전문적인 전략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 미디어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